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날씨 물어보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뭐부터 해야 되죠? 네, 복습부터 해야겠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죠? 네, 이 옷 얼마지? 어떻게 얘기하죠? 这件衣服多少钱? 이제 얼마지 정도는 중국 가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자, 750위안입니다. 어떻게 말했어요? 750块钱. 너무 비싸요. 좀 싸게 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 이거 그냥 중국 가서 아주 입에 달고 사셔야 되는 그 멘트. 太贵了,你能不能便宜点儿? 좀 싸게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不行. 이미 打七折了. 이미 30% 세일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打折, 세일하는 것의 표현 기억나시죠? 打七折라고 했을 때 70%라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 70% 세일이 아니라 뭐다? 70%의 원가만 받고 30% 세일인 거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打七折 하면은 30% 세일, 打九折라고 하면 10% 세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자, 이번 시간은 어떤 걸 공부할 수 있는지, 자, 이번에는요, 우리 날씨 묻고 대답하고 어떤 빌려주는 것에 대한 표현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오늘 문장들 뭐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今天, 오늘. 자, 今天나왔으면 우리 복습 들어갑니다. 어제, 오늘, 내일 어떻게 말해요? 다 기억나시죠? 어제, 昨天, 오늘, 今天, 내일은 明天. 자, 우리가 모레도 배웠는데 后天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다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昨天, 今天, 明天, 后天. 기억 안 나신다고요?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기억하시면 되죠, 뭐. 지금 이 순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天气라고 합니다. 天气, 오늘 날씨는, 그죠? 그래서 방금 전에 今天天气라고 얘기했으니까 오늘 날씨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怎么样?어때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의견 물을 때 怎么样? 이렇게 단독으로도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께 이 옷 어떻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怎么样?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날씨 어떠니? 라고 얘기할 때 今天天气怎么样? 오늘 날씨 어때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딱 봐도 감탄사죠? 그래서 하셔도 되고요. 사실 이거는 뭐 딱히 어떤 규율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감탄에는 감탄사, 우리나라도 이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外面, 밖이에요. 外. 자, 外가 뭐죠? 밖입니다. 외자잖아요. 그래서 外가 밖이고요. 면이 안쪽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外面 하면은 바깥쪽이 되는 겁니다. 리가 아니에요. 外가 밖, 리가 안. 그러면 리면 하면 뭐가 되겠어요? 안쪽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면이라고 읽으면 먹는 국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조가 없습니다. 경성이에요. 그래서 外面 하면은 바깥쪽, 리면 하면 안쪽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外面 바깥쪽, 리면 안쪽. 그래서 外面 바깥쪽이 뭐래요? 快要什么什么了. 快要什么什么了. 곧 뭐뭐 하려고 한다. 이 표현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HSK 공부를 하시거나 뭘 하실 때 이 표현 정말 단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자, 별표를 한 5개쯤 빵빵빵 쳐놓고 곧 뭐뭐 하려고 한다. 快要什么什么了. 되게 단골 손님이에요. 밖에 비 내리려고 해요. 밖에 눈 오려고 해요. 곧 시험이에요. 뭐 곧 귀국하려고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중국어 책 보시면 다양하게 아마 만나실 수 있는 문장입니다. 快要什么什么了. 곧 뭐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快는 곧 快要 뭐뭐 하려고 해요. 快要 곧 뭐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임박했을 때 快要什么什么了라는 러까지 해서 조사를 함께
요거는 세트로 외워주세요. 快要什么什么了快要什么什么了 뭐예요? 곧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뭐래요? 우리 문장에서는 下雨 위가 비예요. 下 물론 아래라는 뜻도 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뭐예요? 비가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下雨 뭐예요? 비 내린다. 그러면 快要下雨了 곧 비가 내리려고 합니다 라는 표현이겠죠. 下雨 자, 비슷한 표현으로 下雪 雪가 눈설 그래서 눈 그래서 뭐예요? 下雪 하면은 눈이 내린다 라는 표현입니다. 역시나 위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下를 썼어요. 그래서 下雨 하면은 비가 오는 거, 下雪 하면은 눈이 내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快要下雪了 하면은 곧 눈이 내릴 것 같아요. 곧 비가 내릴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快要下雨了 해서 비가 내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是吗? 그래요? 是, 무엇, 이다 라는 뜻이죠. 거기다가 마를 넣어주면 반문하는 거예요. 是吗? 진짜? 그래요? 약간 이런 표현인 거죠. 진짜 그래? 그래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야, 밖에 비 올라 그래. 그래? 약간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是吗? 되게 자주 써요. 저는 진짜 자주 쓰거든요. 친구들. 是吗? 이런 식으로 진짜? 정말? 막 이런 식으로 真的吗? 진짜로? 是吗?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是吗? 이제 반문하는 거죠. 비 온다 그랬으니까 是吗?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비가 오니까 메이 부정문입니다. 우리 메이랑 친한 친구 뭐였어요? 여, 그죠? 그래서 메이여, 요 같은 경우는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메이여,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는 부정사를 뿌가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메이가 온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메이여, 없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메이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 발생한 과거의 경험 같은 것들을 부정하는 어떤 자기의 행위를 부정할 때 쓰는 겁니다. 메이 같은 경우도 이제 부정이에요. 뿌도 부정이지만 메이도 부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메이를 썼느냐? 어떤 과거의 사실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미 나는 가지고 오지 않은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메이, 따이, 가지다. 따이가 가져오다, 가지다, 휴대하다 라는 뜻인데요. 몸에 무언가를 챙긴 거, 메이, 따이, 챙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이, 따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따이가 아니라 메이, 따이를 써서 내가 과거에 이거를 가지고 오지 않았네, 어이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 따이, 가져오지 않았어요. 뭐를요? 위산, 네, 위산,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뭐뭐 하지 마요. 비에 什么 뭐뭐 하지 말아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여러 가지 동작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뒤에 뭔가를 하지 말라라는 거, 뭐 괜찮아 라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着急, 비에 着急 하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 왜냐면 이제 너무 당황한 거예요. 뭐, 没带伞, 没带雨伞. 나 우산 안 가져왔는데? 근데 外面은 밖은 어떻대요? 快要下雨了. 비가 오려고 해요. 당황해서 이제 막 초조해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别着急. 에휴, 조급해하지 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着急 하면은 초조하다, 조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别着急. 뭐만 하지 마세요. 초급해하지 마세요. 초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초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借, 빌려주답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대상이 당연히 뒤에 와야 돼요. 내가 너한테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借给 누구누구라고 씁니다. 게이가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럼 너에게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借给你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借给你吧. 我 내가 借 빌려줍니다. 给 뭐뭐에게 누구에게 你 너에게 내가 너에게 빌려줄게. 봐 뭐뭐 할게요. 어떤 권유를 나타내는 어기조사죠. 그래서 别着急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왜? 我 내가 借 빌려줘요. 누구누구에게 给你 뭐예요? 너에게 빌려줄게.
借给你吧. 네, 빌려줄게요. 라고 해서 어떤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我借给你吧. 이 문장 꼭 외워두세요. 借, 빌려주다. 누구에게? 借给你, 너에게. 그래서 借你이렇게 쓰시지 말고 借给你, 너에게 빌려줄게.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오늘 배워본 표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今天, 날씨, 天气, 날씨가 怎么样? 어떻니? 怎么样? 많이 쓴다고 했어요. 단독으로도 怎么样? 나 어때? 我怎么样? 나 어때?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고요. 今天天气怎么样? 天气, 날씨가 怎么样? 어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味道怎么样? 맛이 어때? 이렇게도 쓸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밥 먹는 자리에서 그냥 怎么样?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 라고 해서 맛을 묻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怎么样?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찐텐 나왔으니까 복습 한번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어제, 昨天, 오늘, 今天, 내일, 明天, 모레, 后天. 다시요. 昨天, 今天, 明天, 后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今天, 오늘, 天气, 날씨가 怎么样? 어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아, 놀라죠? 감탄이죠? 外面, 바깥쪽이죠? 外, 바깥 외자니까 外, 바깥, 面, 쪽. 그래서 外面, 바깥. 그러면 안은 里, 안쪽, 里面. 뭐라고요? 里面. 바깥쪽은 外面, 안쪽은 里面. 그죠? 그래서 外面, 바깥쪽이요. 곧 뭐뭐 하려고 해요. 무슨 어떻게 말한다고요? 快要什么什么了. 뭐라고 한다고요? 快要什么什么了. 무슨 뜻이라고요? 곧 뭐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장 속에서 뭘 만났어요? 비가 내리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니까 시야, 시야, 하자를 썼어요. 그래서 시야, 떨어집니다. 뭐가요? 위, 그죠? 비 우자잖아요. 그래서 下雨 하면 무슨 뜻? 비가 내리다. 그래서 快要下雨了. 뭐예요? 곧 비가 내리려고 합니다. 자, 곧 눈이 내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快要下雪了.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밖에 곧 비가 내리려고 해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外面快要下雨了.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그래요? 이렇게 반문해서 묻는 거죠. 뭐예요? 그래요? 是吗? 是吗?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我没带雨伞. 雨伞 하셔도 되고요. 그냥 没带伞 하셔도 돼요. 똑같아요. 우산. 그래서 我没带雨伞. 我没带伞. 뭐래요? 나는 带 무슨 뜻? 그쵸. 몸에 가지다. 휴대하다. 가지고 온 거예요. 안 가져왔어요. 과거에 어떤 일을 안 했어요. 안 가져왔네? 뭘 안 가져왔어요? 伞, 우산을 没带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我没带雨伞. 저는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은 중국어로 手机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핸드폰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我没带手机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슈, 책이에요. 나는 중국어 책, 한유, 슈, 중국어 책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할까요? 我没带汉语书.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무엇을 가져오지 않았다, 没带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别着急. 着急 뭐예요? 초조하다. 자, 그러면 뭐뭐 하지 마세요. 别着急. 초조해하지 마세요. 왜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我, 내가 너에게 빌려줄게. 어떻게 한다고요? 借给你吧. 借, 빌려주다. 给你, 너에게. 그래서 我借给你吧. 내가 너에게 빌려줄게.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표현 중에서 정말 중요한 怎么样. 그죠? 怎么样 굉장히 잘 쓰죠? 快要什么什么了. 곧 뭐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져오지 않았어요. 没带什么什么. 무언가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别什么什么. 뭐뭐 하지 말아라.
借给你 빌려주다. 너에게 빌려주다. 我借给你吧. 너에게 빌려줄게. 이 표현까지도 반드시 무조건 숙지를 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오늘 배운 표현들도 유용하니까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따라하시다 보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입에 익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표현들 놓치지 마시고 꼭 오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습 시간에 뵐게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 우리 날씨 물어보고 또 뭐 빌려주겠다 뭐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표현을 바탕으로 이제 복습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패턴. 우리가 패턴 연습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 우리가 단어만 외우면 늘질 않아요, 중국어가. 그 단어장을 맨날 보고 있다고 한들 내가 중국어를 딱 중국인을 만났는데 단어로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할 때 꼭 문장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패턴에 단어들만 바꿔서 넣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문장들을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아마 구사를 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날씨 어떠냐고 이런 표현을 배웠어요. 뭐였죠? 今天天气怎么样? 怎么样? 뭐였어요? 어때? 라는 표현이었죠. 자, 그러면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찐티엔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단골 친구들 어제 중국어로 昨天. 자, 그러면 어제 날씨 어때요? 昨天天气怎么样?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내일 날씨 어때요? 明天天气怎么样? 자, 그러면 모레 날씨 어때요? 后天天气怎么样? 자, 그러면 한국 날씨 어때요? 韩国天气怎么样? 상해 날씨 어때요? 上海天气怎么样?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얼마든지. 그냥 날씨 어때요? 얘기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요? 天气怎么样? 날씨 어때요? 그리고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어때요? 라는 모든 질문을 할 때는 怎么样을 쓴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패턴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바깥 중국어로 外面 안쪽 里面 기억나시죠? 바깥 뭐라고요? 外面 안쪽은 里面 자, 곧 뭐뭐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快要什么什么了快要什么什么了 자, 下雨 우리는 곧 下雨 뭐예요? 雨 비인데요. 비가 내린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下雨 그러면 快要下雨了 하면 곧 비가 내리려고 합니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러면 下雨 부분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곧 눈이 내리려고 해요. 우리 본문에서도 공부를 좀 했어요. 雪 눈이죠. 자, 그러면 눈이 내리다 下雪 자, 곧 눈이 내리려고 합니다. 快要下雪了快要下雪了 바깥에서 곧 눈 내리려고 해요. 外面快要下雪了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바람이 불어요. 刮风 하면은 바람이 불다예요. 근데 刮大风 하면은 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엄청 분다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外面快要刮大风了 자, 곧 큰 바람이 분대. 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머니들. 예, 그래서 바깥에 곧 큰 바람이 엄청 크게 불려고 해요. 라고 얘기할 때, 刮大风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바람 불다 중국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刮风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打闪, 闪, 빛나다예요. 打闪 하면 번개치는 거예요. 꽝꽝꽝꽝 이렇게 번개치는 거. 그래서 外面 밖에 快要곧 打闪了 그러면 밖에 곧 번개 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비바람 부는 거죠. 그럼 비 오고 번개 치려고 해요. 라고 했을 때는 快要下雨
打闪了 이렇게 얘기하면 밖에 비 오고 바람 불고 번개 치려고 다 할 수가 있겠네요. 外面快要下雨刮风打闪了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요. 그죠? 비 오고 下雨刮风 바람 불고 打闪 번개 치고.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께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패턴까지 살펴봤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라는 표현 뭐였죠? 가지고 있다, 가지고 왔다, 휴대하다 뭐예요? 带, 그죠? 가져오는 거 没带 그러면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가지고 오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没, 그래서 没带什么什么하면은 무엇을 안 가져온 거를 쓰면 되는 거죠. 그죠? 我没带伞 나는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我没带雨伞 나는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雨伞 부분에 얼마든지 다른 걸 넣을 수가 있겠어요. 뭐 있을까요? 钱包 지갑, 钱 돈, 包 가방, 돈 가방. 그러니까 지갑에 돈을 넣는 가방이기 때문에 지갑입니다. 钱包我没带钱包 와, 이거 막 돈 계산하는데 앞에 서가지고 매달 젠바오 하면 진짜 얄밉겠다, 그죠? 나 돈을,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럼 간단하게 난 돈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我没带钱 난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我没带钱 나 돈 안 가져왔는데? 라고 얘기할 때, 我没带钱 나는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我没带钱包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교재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教材 그냥 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책은 중국어로 슈. 자, 그러면 나는 교재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我没带教材 자, 나는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我没带书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는 중국어 교재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我没带汉语教材 나는 중국어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我没带汉语书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钥匙, 열쇠는 钥匙, 뒤에 시 부분은 경성입니다. 어떻게 읽는다고요? 钥匙. 자, 그럼 나는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我没带钥匙.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我没带钥匙. 나는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라는 표현으로 我没带를 배웠습니다. 뒤에 얼마든지 무언가를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랬더니别着急 뭐예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别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别着急 그러면 뭐뭐 하지 말라는 어떤 명령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다 넣을 수 있겠네요. 자, 紧张 긴장하다예요. 别紧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别紧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你别紧张 걱정하지 마. 别担心 걱정하지 마. 别紧张 긴장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긴장되면 뭐 잘할 것도 그르칠 수 있으니까 시험 보러 가고 이럴 때 别紧张 긴장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저 중국에서 맨 처음에 첫 번째 시험 봤을 때 그렇게 긴장을 해서 손에 쥐날 뻔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너무너무 긴장을 해서. 사실은 이제 긴장하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막 오들오들 바들바들 떨린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일지 잘 막 크게 와닿지 않을 정도로 요즘에는 어떤 그런 긴장이라는 걸 잘 모르고 살긴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저의 굉장히 긴장됐던 게 뭐 한 2가지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그 중국에서 맨 처음에 그 기말고사 페이퍼 하는 그 엄청나게 제 딴에는 너무너무 어려웠던 그 시험 준비를 했던 그때의 그 긴장감과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방송국에 입사를 해서 첫 뉴스를 할 때 그 긴장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떨어가지고 손이 이제 막 뉴스를 할 때 이렇게 프롬프터라고 해서 이렇게 뉴스 이렇게 자막 같은 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걸 이제 보고 아나운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데 그걸 잡고 있는 마우스가 손이 막 이렇게 떨려가지고 옆에서 선배님이 이렇게 잡아서 해줬거든요. 저는 세상에 제가 그렇게 칠레를 막 완전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들릴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저는 제 이렇게
너무너무 떨어서 심장 튀어나와서 목 막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떨고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긴장됐던 시간들이 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막 그런 긴장 같은 거는 뭐 거의 이렇게 못 느끼고 살긴 하지만, 그때 진짜 떨었던, 그 풋풋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선배님이 저한테, 비에 긴장, 긴장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줬었던 적이 있죠. 옆에서 계속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비에 긴장, 비에 긴장. 처음에 다 그런 거야, 비에 긴장 하면서 그 얘기를 어찌나 많이 해주시던지. 근데 끝나고 나서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가 하도 긴장해서 나도 긴장했다, 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비에 긴장,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때 비에 긴장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忘记,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먹은 거. 그래서 别忘记, 까먹지 마, 잊어버리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别忘记, 잊어버리다. 别忘记 하면 잊어버리지 마 라는 얘기예요. 别忘记了, 이러면서 계속 많이 얘기를 하죠. 야, 까먹지 마, 잊어버리지 마 라고 얘기할 때 别忘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迟到, 늦다, 지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别迟到, 지각하지 마, 늦지 마, 别迟到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어학연수 가면 거기 이제 수업에 반해서 꼭 지각하는 지각생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 학생들한테 别迟到, 늦지 마, 지각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진짜 저 예전에 어학연수 했던 한 곳은 정말 대박이었던 게 그 유학생 기숙사 건물 있어요. 그 건물 안에 교실이 같이 있어요. 정말 대박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숙사 문을 나옴과 동시에 교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거의 뭐 1분 30초? 30초도 안 걸리, 만약에 층이 좀 다르면 뭐 한 1분 걸릴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종도 쳐줘요. 8시 땡, 한 찌리리리링 수업 시작하는 종 치니까 그때 일어나서 나오는 학생들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때마다. 别迟到, 선생님이 지각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너무너무 가까워서 지각을 아예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냥 문만 열면 교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지각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가까우니까 더 지각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바로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막 나머지 이제 어쩔 때는 사람들이 막 8시 땡 하면은 그때 문 열고 나오는, 종 치면 그때부터 준비하고 나오는 막 그런 학생들도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학생들에겐 단골로 했던 멘트, 지각하지 마, 늦지 마, 뭐예요? 别迟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别什么什么, 뭐뭐 하지 마 라는 표현까지 우리가 학습을 해봤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바깥쪽 뭐예요? 外面, 안쪽은 里面, 기억나시죠? 그래요? 라고 반문하고 물어볼 때 뭐였어요? 是吗? 네, 그 질문할 때 是吗?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비가 오다, 下雨, 그죠? 성조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세요. 자, 눈이 오는 건 뭐예요? 下雪였죠? 조급해하지 마, 초조해하지 마 라고 했을 때 그 조급하다, 초조하다 중국어로 着急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别着急라고 하면 초조해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밖의 날씨, 오늘 날씨 어때요? 라고 할 때 그 어때요 부분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今天天气怎么样? 그죠? 怎么样?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 어때요? 뭐라고 한다고요? 怎么样? 자, 오늘 날씨 어때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바깥에 外面곧 뭐뭐 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快要什么什么了. 그래서 快要下雨了. 곧 비가 내리려고 합니다. 快要什么什么了라는 표현. 그래서 곧 비가 내리려고 합니다. 下雨. 우리 그 밖에 또 뭐 배웠어요? 刮大风. 바람이 엄청 부는 거죠. 그리고 打伞, 번개 치는 거죠. 그리고 눈이 내리는 거는 下雪. 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왜? 우리 그냥 어차피 계속 공부를 할 거니까. 반복해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기억하시면 되니까. 그죠? 지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가 와요. 그랬더니 是吗? 그래요. 我没带. 나는 가져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니까 뭘 안 가져왔어요? 雨伞. 나는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뭐 하지 마세요. 뭐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비에 着急, 그죠? 비에 뭐예요?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내가 너한테 빌려줄게. 빌려줄게 뭐였어요? 얼른 뭐예요? 借, 그죠? 그래서 借给你.
뭐뭐 해줄게 라는 걸로 我借给你吧 내가 너한테 빌려줄게 라는 표현까지 봤습니다. 자, 만만디 중국 이야기. 자, 오늘은 무슨 얘기일까요? 자, 따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오다 지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자, 띠, 대자입니다. 한국어로 읽었을 때는. 자, 우리가 상형 문자라는 거 한자 시간에 배우셨죠? 저 중학교 막 이렇게 다닐 때, 뭐 상형 문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상형 문자가 뭐예요? 네, 글자를 이렇게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본따 가지고 만든 그거죠.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그 수업 들을 때 들었던 수업이 바로 문자학이 있었어요. 저는 어법 전공이긴 하지만 필수적으로 뭐 문자학이나 의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거든요. 현대문학, 고전문학 뭐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자학이었습니다. 문자학 시간에 뭘 배웠느냐? 갑골문 들어보셨죠, 여러분? 갑골문. 뭐예요? 그죠? 뼈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새긴 거잖아요. 자, 그때 새겼던 그 문자들, 상형 문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하는 거를 공부를 하는데, 그때 진짜 재밌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려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그 PPT 같은 거 이렇게 딱 띄워놓고 갑골문에 한 그거를 띄워요. 그러면 이렇게 새긴 그 글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탁본 뜨고 이런 글자. 그 글자를 띄워서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한자를 읽으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못하면 진짜 엄한 선생님이었거든요. 엄청 욕먹었어요. 니네가 그러고도 대학원생이냐, 공부는 하는 거냐, 뭐, 밥충이, 식충이 막 다 나오면서 엄청 혼났거든요. 그때 저희가 배웠던 게 갑골문인데, 그때 이제 모양대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추측을 하는, 뭐 이 글자가 왜 이런 뜻을 가졌고, 이게 아마도 어떤 글자로, 물론 이제 완전히 이거는 이런 거다라고 나오는 문자도 있지만, 설이 이렇게 여러 가지인 그런 글자들도 있어요. 이건 아마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학자별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글자들 같이 분석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막 발표하고 이러는 시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만만디 중국 이야기를 보고 그때 갑골문을 해석했던 네. 그때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서 따이, 상형 문자인데요. 자, 옷에 둘렸던 어떤 장신구, 글자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중국 옷 같은 거 보면, 물론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펄럭펄럭거리잖아요, 옷들이. 거기에 이렇게 허리띠를 이렇게 차고, 거기 보면 이게 또 주렁주렁주렁 뭐가 달려있잖아요. 자,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둘 다 차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나중에 따이가 된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디귿자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글자 있잖아요. 네, 그게 덮다라는 거고요. 그 안에 이렇게 옷천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허리띠를 이렇게 두르면은 그 옷 위에다가 허리띠를 이렇게 두르면 거기 이렇게 주렁주렁 장신구가 달려있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해서 따이가 이제 가지다, 지니다, 휴대하다. 그리고 이게 점점 번체자에서 간체자로 이렇게 간결해지면서 이런 글자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예전에 문자학 할 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이거 뭐 정말 어렵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게 하나하나 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갑골문 그 탁본 뜬 거 보면서 진짜 약간 이렇게 정신이 멍해지면서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하나하나 글자 분석하고 또 새로운 글자 보고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재미가 있구나 라고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배운 것 중에 没带伞, 没带教材뭐 이런 没带钥匙할 때 그 가지다 휴대하다라는 그 따이라는 글자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네, 그래서 한자도 이렇게 뭐 상형 문자 같은 경우는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또 같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자, 패턴 학습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까지 다 묶어서 자기 걸로 꼭 만드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